금리 인하하고 싶어서 파월이 안 달랐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거기에 또 중앙은행들이 본격적으로 돌아선다는 금리 인하 시그널들을 보내고 있어서 또 이게 증시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지 같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1분기도 끝났어요. 잠깐 얘기 드려보면은 정말 모든 자산이 다 오르는, 즉 우리가 들고 있는 현금, 원화 현금만 빼고 다 오르는 그런 장세에 가깝습니다. 에브리띵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왼쪽에 유동성에 가장 민감한 비트코인도 올해 무려 60% 상승률 넘어가고 있고요. 유가, 기름도 16%, S&P 500 10%, 금도 8%, 달러도 3.1%. 거의 모든 자산이 다 오르는 그런 장세가 1분기 특징이었고요. 그리고 오른쪽도 보시면 주도주 위주의 양극화 장세도 특징이었습니다. 오르는 놈이 계속 오르고 떨어지는 친구들이 아쉽게도 계속 떨어지는 양극화, 달리는 말이 더 달리는 장세가 1분기 한 줄 요약 특징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말씀드렸듯이 물가 발표가 났는데 연준이 보는 물가, 이제 정말 물가 얘기 지긋지긋 하시겠지만 일단 그래도 증시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가가 그래도 다행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원 물가가 2.9에서 2.8, 2%대 내려오고 있어서 이제 요거 끝나고 연준 의장인 파월이 인터뷰를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한박 웃음 짓고 있습니다. 아주 물론 인터뷰에서 매파적인 발언도 하고 중립적인 발언도 하고 신중하겠다 이런 발언도 했지만 자세히 한번 좀 해석을 해보면 상당히 또 긍정적인 신호들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이게 또 너무 편파적인 해석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이런 포인트들 한번 보시면 힌트들이 숨어 있습니다. 일단 이런 발언을 했어요. 이거 물가 보고 우리가 생각했던 물가 목표에 확실히 더 가까워졌다 라면서 조금 더 자신감을 표명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요게 주목받았습니다. 새로운 사실은 우리가 이제 물가뿐만 아니라 고용시장까지 고려해야 될 때다. 다른 것도 봐야 할 때다. 라는 뉘앙스를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확대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요. 물가뿐만 아니라 고용시장이 흔들리면 즉각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까지 말을 했어요. 여기에 이제 시장이 엄청 긍정적으로 또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돌려 말한 것 같지만 조금이라도 실업률이 오르거나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올해 경제가 조금이라도 위축되거나 쪼그라드는 신호가 들면 금리 내려서 경제 침체에 막겠다, 연착륙 유도하겠다라는 거죠. 연준의 원래 책무가 물가와 고용시장 안정이니까 이제 물가는 좀 내려오고 있으니까 물론 울퉁불퉁하겠지만 그래도 이 상태에서 천천히 내려오고 있으니까 고용시장까지 지켜보겠다. 둘 다 두 마리 토끼 다 잡겠다.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완전 이거 이번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번 인터뷰에서 나온 사진인데 완전 뭐 이렇게 한박 웃음 짓는 것도 처음 봤습니다. 뒤로 고개 젖히면서 웃는 거는 정말 기분 좋을 때 하는 행동인데 아주 그냥 한박 웃음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차하면 빠르게 금리 내릴 거라는 신호를 이런 것들 때문에 주는 거죠. 신용카드가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고금리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다 물가만 보고 있지만 저소득층이나 중산층 이하의 조금 가계 소득이 낮은 그런 가구들은 힘든 거죠. 연체율도 급증하고 있고 지금 주요 지역들에서 실업률이 상승 기조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로 보면 아직 실업률이 낮은데 조금 이렇게 휘청휘청하는 지역들이 이미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20개 주에서 실업률이 저점 대비 0.5%포인트 올라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연준 의장도 이거 다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기 때문에 여차하면 선제적으로 금리 내리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 좀 기대하는 발언들을 계속 해주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한두 달 지표에 과민반응하지 않을 거다. 함부로 또 금리 내려서 실수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지만 여차하면 금리 내릴 수 있다라는 신호를 명확하게도 줬습니다. 그래서 요 인터뷰가 재밌었는데 전 재무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파월이 금리 인하 시작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다. 이렇게까지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고금리가 오래 유지될 것 같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이런 표정을 짓고 계실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지금 파월이. 그래서 파월이 금리 인하하고 싶어서 안달난 것 같다. 이미 재정 상태도 돈 풀기도 사실상 완화적이어서 증시도 오르고 코인도 오르고 뭐 다 안 오르는 게 없고 물가도 높고 실업률도 충분히 낮고 미국 경기가 망가진다는 조짐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왜 저러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까지 발언을 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네 라면서 지금 표정이 안 좋으시죠? 쉽게 말하면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왜 저렇게 파월이 비둘기를 날리나 비관론 쪽에서 보시는 분들이나 신중론 쪽에서 보시는 분들은 이런 논리로 지금 이제 좀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부분이 있고 금리 인하를 기다리시는 분들은 파월의 발언을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시는 부분이 있죠. 저도 약간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보이긴 하는데 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제 미국이 신호를 줬기 때문에 유럽 중앙은행도 이번에 신호들을 계속 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힌트가 많이 보이는데 유럽에서 경제 규모 2위가 프랑스거든요. 프랑스의 중앙은행 총재도 이제 미국보다 먼저 내려도 문제 없다라는 발언을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그래서 봄에 내려도 문제 없다.
통화 정책은 시차를 두고 나타나므로 6월까지 굳이 기다릴 필요 있냐, 미국이 6월달에 내린다고 해서 뭐 굳이 거기까지 기다릴 필요 있냐, 이미 연준 의장이 신호 줬으니까 그냥 4월에 내리자. 4월 10 며칠 날 유럽 중앙은행 금리 결정 회의가 있는데 그냥 그때 내리자. 어차피 내릴 건데. 그래서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연준 의장하고 똑같은 말을 했거든요. 물가도 중요하지만 다른 것도 고려해야지. 지금 고금리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금리 내리자라는 얘기를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도 처음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프랑스도 물가가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2% 초반까지 내려야 될 필요가 있냐? 지금 2%까지 중반까지 내려왔는데 라는 얘기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도 지금 슬슬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확실히 기조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슬슬 신호를 준다는 얘기가 나왔던 게 요겁니다. 요 분이 한국은행에서 매파에 속하는 위원인데 이분이 이제 비둘기성 발언을 해가지고 언론에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금리 인하는 통화 정책을 정상화시키는 거다. 지금 내려서 금리를 높았던 걸 정상화시키는 과정이고 그래서 이자 상환 부담이 줄어들어서 내수에 긍정적이다. 지금 빚 갚느라고 소비가 안 돈다. 돈이 안 돈다. 금리 좀 내려서 내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자라고까지 했는데 원래 비둘기파였으면 이렇게 주목을 안 받았을 텐데 이분이 21년 9월 2, 3년 전만 해도 금리 더 올려야 된다. 아주 매파였던 분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금리를 동결했을 때도 더 올려야 된다. 아직도 돈 풀기 심하다라는 소수 의견을 냈던 분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이제 매파가 비둘기적 발언을 해가지고 또 많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시그널이 지금 많이 바뀌고 있죠. 그래서 지금 오죽하면은 몇몇 증권사에서는 한국도 미국보다 먼저 내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수 의견 관련된 리포트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태까지는 에이, 미국이 못 내리는데 무슨 한국이 내리냐라는 얘기가 되게 당연한 얘기였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여러 나라들에서 금리를 내릴 수 있다라는 시그널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 시그널만 줘도 시장은 먼저 움직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너무 확대 해석하는 거 아니냐 하실 수도 있는데 이미 사실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하게 금리 인하의 물결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제 이번 달에 업데이트 된 거 보니까 최근 6개월 동안 누적으로 전 세계 주요 중앙은행들 중에서 55번의 금리 인하가 이미 실시되고 있습니다. 아니 미국이 안 내리는데 자꾸 왜 내린대요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미 내리고 있습니다. 미국이랑 무관하게 내릴 나라들은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게 점점 더 올라가겠죠. 결국은 돈이 풀리고 있다 이미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금융시장은 계속해서 완화적인 상태로 돌아가고 있다. 글로벌 피봇이 이미 시작됐다. 돈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갈수록 1995년과 되게 비슷해지고 있는데 이때에도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했죠. 지금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와서 내리는 게 아니고 정말 선제적으로 연준의 선제적 대응으로 인해서 내리는 정말 드문 케이스인데 1995년에도 딱 중간쯤에 6월 달쯤에 금리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하죠. 그래서 95년 상반기에도 증시가 18% 올랐고 금리 내리고 95년 하반기에도 13% 올랐으니까 상하반기 보시면 큰 조정 없이 쭉 올랐거든요. 지금 되게 큰 조정 없이 증시가 쭉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면서 올라가는 장세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정이 크게 안 오고 떨어지면 사야지 하고 기다리고 있던 분들이 약간 아쉬울 수 있는 상태가 이제 95년이었던 거죠. 미국 증시는 가끔 가다 보면 이렇게 1년 내내 오르는 경우도 진짜 드물지 않게 많거든요. 그냥 적립식으로 매수한 분들이 오히려 나을 정도로 95년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선제적 인하랑 기술혁명, AI 혁명이고 그 당시에는 이제 PC 혁명이었죠. 그때. 그래서 기업들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기업 이익도 개선되고 경제도 침체가 없이 지나가서 증시가 1년 내내 좋았던 그런 장세가 지금 기대감이 많이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오른쪽 그림도 보시면 확실히 여기 보시면 이 표현이 잘 되어 있는데 금리를 올릴 때 엘리베이터 타듯이 이렇게 올렸다가 이제 내려갈 때는 천천히 계단식으로 내린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제적 대응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분기도 끝났는데 보시면 마침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올해 주도주들이 되겠습니다. S&P 500에서 수익률이 좋은 주식들인데 당분간은 외부 충격이나 지금 미국에서 금리 인하 기조로 향해 가는 그런 기조가 변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는 이런 분위기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하실 수 있지만 현재는 대체제가 약간 없는 상황, 주도주가 꺾이고 다른 새로운 주도주가 부상하기는 아직은 시그널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서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1번 역시 주도주 키워드 여기 요약해놨지만 오른쪽에 세 가지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AI와 반도체, 그리고 미국 제조업 부활, 그리고 비만약 관련주들 이렇게가
주도주 키워드입니다. 올해 1월 달부터 상위권을 놓치지 않았던 주식들이고요. 슈퍼 마이크로라고 하는 주식은 사실은 S&P 500 주식이 아니었는데 이번에 주가도 많이 오르고 실적도 좋아지면서 S&P 500에 정식 편입돼가지고 편입주입니다. 그래서 1등을 올라섰는데 원래는 찐 1등은 엔비디아였죠. 이렇게 밀려있는데 어쨌든 슈퍼 마이크로도 엔비디아 덕분에 서버, AI 서버 만드는 납품업체죠. 그래서 이렇게 AI주들이 1, 2등, 그리고 3등은 전력 관련 회사, 유틸리티, 원전 관련주이기도 하고 미국 제조업 부활, 전력회사 관련 수혜주로 주가가 강세이고 5등 마이크론, 실적 잘 나왔죠. 메모리 반도체, 결국은 마이크론도 엔비디아 덕을 탔죠. 지금 뭐 엔비디아가 끌어올린 주식들이 한두 개가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메타, 광고 AI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일라일릴이라고 하는 비만약 회사가 10등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 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도주가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 좀 있고요. 그리고 조금 특이사항 한 가지는 그래도 구독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눈여겨보고 있긴 한데 3월 들어서 약간 유가랑 기름 가격, 그러니까 기름 가격이 오르면서 이런 에너지 주식들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휘발유도 오르고 이러면서. 그래서 8등, 12등, 21등의 상위권에 에너지, 휘발유 관련주들이 막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2차 인플레 우려가 반영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말 그대로 경기 침체가 없다라는 확신이 좀 더 들면서 다른 에너지 주식들까지 같이 동반적으로 오르는 건지 그건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는 에너지 주식이 오르고 2차 인플레 우려가 커지면 성장주나 기술주가 하락했는데 지금 일단은 동반 상승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줄지 아니면 그냥 동반 상승할지는 조금 눈여겨서 같이 모니터링 해보겠습니다. 에너지 주식들이 순위권에 대거 편입되고 있다. 하나 좀 특이사항을 말씀드렸고요. 근데 AI 관련 이슈는 당분간 좀 꺾이기 힘들다고 보는 게 이번 주 한 주만 해도 정말 빅뉴스가 발표됐죠. 큰 게 2건이나 발표됐는데 일단은 가장 최근에 나온 게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가 AI 패권의 진짜 왕좌를 차지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거대한 투자 계획을 발표합니다. 한마디로 현재 대비해서 100배 규모의 데이터 센터 슈퍼컴퓨터를 만들겠다, 투자하겠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130조 원 들여서요. 이제 말 그대로 앞으로 AI 시장 수요가 엄청나게 커질 테니까 당연히 데이터 센터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필요할 텐데 지금보다도 100배 크고 빠르고 고성능의 데이터 센터라고 하니까 얼마나 이게 시장을 크게 보고 밝게 보는 건지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정말 쩐의 전쟁입니다. 돈 있는 기업들, 빅테크만 할 수 있는 쩐의 전쟁이고 그리고 오른쪽 아마존도 지금 이제 부랴부랴 이 오픈 AI의 경쟁사인 엔트로픽이라고 하는 이 회사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데 아마존이 생긴 이후로 30년 내 최대 규모의 투자를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픈 AI는 마소한테 뺏겼으니까 경쟁사만큼은 뺏길 수 없다라는 거죠. 엔트로픽도 요즘 되게 유망하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총 누적 5.7조 원 거의 인수하다시피 대주주가 되겠다고 마음먹고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제가 느꼈던 거는 진짜 빅테크가 버는 돈 족족 AI에 쏟아붓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주가가 단기 조정 정도 받을 수 있지만 이게 한두 달짜리 트렌드는 아닌 것 같다라고 좀 느껴집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이슈들을 보면서 빅테크들이 향후 필사적인 먹거리로 지금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오픈 AI도 챗GPT 여름에 빨리 선점하려고 또 업데이트 버전 내고 9월 달에도 아이폰, 애플도 AI 폰 나오면서 계속 올해 내내 AI 관련된 이슈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올해 주도주 양극화 흐름은 계속되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반대로 올해 꼴찌주는 아쉽게도 테슬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꼴찌 자리를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한 번씩 소개드렸지만 올해 마이너스 30% 꼴찌가 이어지고 있고요. 좀 공통점을 굳이 묶어보자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소비 관련, 상품 소비 관련 주들은 좀 부진한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테슬라, 어떤 사람들이 소비하는 부분, 자동차 소비, 특히 전기차, 그리고 룰루레몬이나 나이키 같이 의류회사, 신발회사, VF 코퍼레이션 이런 회사도 신발 의류 회사거든요. 이런 회사들이 하위권에 좀 속해 있었고요. 또 미디어 회사들, 우리나라에서 익숙하진 않으신데 차터 커뮤니케이션, 워너브라더스, 영화 미디어 제작사, 파라마운트 이런 OTT 기존 통신 서비스 미디어 회사들이 좀 약세인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조금 금리가 내려가거나 돈이 돌면서 소비가 좀 살아날 필요가 있겠죠. 그래야 소비도 좀 하고, 저도 요즘에 옷 안 산지 좀 된 것 같거든요. 한번 살려다가 망설이고 코로나 이후에 상품 소비 한 번 쫙 지나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즘은 나이키나 룰레몬 이런 것도 좀 덜 사시는 것 같긴 한데, 그리고 테슬라 전기차도 좀 약간 경쟁 심화 이런 이슈 때문에 소비 관련주들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조금 뭔가 분위기 반전되려는 신호가 나오려면은 크게 금리 인하가 나오든지 경기가 확 살아난다는 뭔가 시그널이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얘기 나온 김에 잠깐 보시면 이번 주 역시 빅 이슈는 샤오미, 대륙의 실수라고 불리는 샤오미가 전기차를 발표했죠, 결국에. 이제 근데 진짜로 좀 그래도 이슈가 됐습니다. 4천만 원대로 결국 발표를 했고, 자동차 껍데기만 봤을 때는 정말 멋있더라고요. 일단 지금까지 평은 좋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가장 웃겼던 장면이 이겁니다. 샤오미 전기차 발표회에 경쟁사 CEO들을 참석시켰거든요. 이게 포착이 된 건데 경쟁사 CEO들 표정이 완전 굳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분 제일 안 좋아요. 니오라고 하는 자동차 경쟁사입니다. 좀 애써 이렇게 약간 억지 웃음을 짓고 있는 듯한 느낌이 이제 기분 탓일 수 있는데 이제 너무 싸게 발표하고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감정이입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요 샤오미 전기차 발표하고 나서 바로 다음날 가격 전쟁 또 시작됐습니다. 지금 주말간에 나온 이슈로 중국에서 또 당연히 샤오미가 선제 공격을 쳤잖아요. 그러니까 4천만 원대 불렀으니까 지금 다른 비슷한 경쟁 전기차 회사들은 다 내려야죠. 이제 샤오미랑 싸워야 되니까 테슬라도 내려야 될 수도 있고 하니까요. 이게 이제 당분간은 진짜 치킨 게임입니다. 그래서 진짜 누구 하나 쓰러져야 끝나는 게임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전기차 회사 브랜드가 너무 많으니까 정리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을 텐데 샤오미가 이제 공격을 날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도요, 알리익스프레스 들어가셔가지고 검색하시면요, 주문이 가능합니다. 주문창이 떠 있어요. 주문이 가능한 건 아닌데 제가 끝까지 눌러보진 않았는데 당연히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아직 들어올 수는 없겠는데 이제 그냥 자동차 이렇게 알리익스프레스 이런 데서 그냥 주문이 가능합니다. 3,900만 원 떠 있더라고요. 한국 기준으로. 배송비가 좀 합쳐지면 비싸긴 할 텐데 이제 실제로 4천만 원대 어쨌든 가격을 맞춘 모습입니다. 저가 전쟁 본격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관련주들이 좀 약한 것 같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일단은 돌아오는 주에 화요일 날 1분기 인도량이 발표되는데 일단 멀리 봤을 때는 지금 자율주행이 이제 테슬라를 먹여 살릴 기술인데 머스크 같은 경우도 특단의 조치로 지금 한 달에 26만 원짜리 자율주행 서비스 무료로 제공하겠다 밝혔거든요. 이제 좀 자신감이 생긴 건지 한번 체험해봐라 이거거든요. 이제 넷플릭스도 원래 자신 있을 때 처음에 이렇게 저가로 이제 하다가 나중에 가격 올렸듯이 테슬라도 한번 우리의 기술을 체험해봐라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게 또 어떤 파급력이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당장은 차가 잘 팔려야겠죠. 요건 약간 중장기적인 얘기고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잘 팔리는 건 나중에 문제고 일단은 화요일 날 테슬라 자동차가 잘 팔렸는지 요게 이제 주가를 단기적으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는 중장기적으로 테슬라를 먹여 살릴 기술이 되겠죠. 그래서 저것도 중요하겠지만 단기 움직임은 요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분기도 요약을 한번 해봤고요. 돌아오는 주에는 역시 파월 의장이 말했던 고용 보고서가 이제는 더 주목을 받겠습니다. 파월이 이제 물가도 중요하지만 고용이나 다른 것들도 신경 쓴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고용 실업률이 살짝만 높아지면 금리 인하 기대가 엄청 높아질 겁니다. 제가 봤을 땐 그렇거든요. 그래서 파월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상반기 이제 3월 끝나고 4월인데요. 4월은 다행히도 통계적으로 상반기 중에서는 가장 좋은 달입니다. 통계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뭐 근데 올해는 1, 2, 3월 다 좋아가지고 사실 통계가 사실 약간 의미가 없을 정도로 그냥 좋았죠. 계절적인 요인 무시하고 올라갈 정도로 좋았습니다. 그래도 상반기 중에서 4월 나쁘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1분기에만 S&P 500이 10% 넘게 상승했거든요. S&P 500이 보시면 진짜 이렇다 할 조정도 없었습니다. 2% 이상 조정 나온 게 없었을 거예요. 그냥 일자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올랐던 게 이제 10.2% 올랐던 게 증시 역사상 14번 정도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드물죠. 지금 S&P 500 진짜 많이 오르고 있는 건데 다행히도 기분 좋은 통계를 보자면 이렇게 많이 올랐던 때에는 연말까지 흐름이 좋았다. 딱 2번만 제외하면 긍정적이었는데 블랙 먼데이 터졌던 1987년 아니면 대공황 터졌던 1930년 그러니까 진짜 블랙 먼데이나 대공황급 악재가 터지지 않고서는 웬만하면 오른다 였던 통계였습니다. 긍정적으로. 물론 통계를 맹신하면 안 되겠지만 과거 기준이 그랬다.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제가 봤을 때는 글로벌 돈풀기 기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고 눈치 빠른 증시가 먼저 움직이고 있고 유동성 자산들이 움직이고 있고 또 AI 반도체라는 메가 트렌드가 계속될 것 같으므로 시장 지수 또는 관련 우량주들 부지런히 모으면 올해는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제 의견이니까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또 좋은 성과 같이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월 캘린더 또 이거는 카페에 제가 올려둘게요. 네이버 카페 소목 라운지에 계속 올려두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벌써 2024년 2분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2분기에도 또 저와 함께 좀 더 투자 공부 열심히 해보실 분들
께서는 제가 또 유튜브 외에도 별도로 다양한 의견과 자료들을 드리고 있는 텔레그램 소수의견 관심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아무래도 유튜브에서는 수시로 이런 다양한 자료들을 전달해 드리는데 약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텍스트 형태로 조금 더 빠르고 다양한 자료들을 전달 드리는 채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이슈나 또 시황 관련돼서 제가 코멘트 드리고 또 꼭 봐야 될 매일매일 나오는 주요 지표들 관련해서 점검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자체적으로 만든 주요 자료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 또 그 외에도 꼭 보셔야 될 월가의 주요 자료라던가 또 증권사에서 나온 제가 엄선한 리포트들 요약해서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런 식으로 주간 상세 브리핑이라던가 유튜브에서는 아무래도 모두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수의견 채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나 고정 댓글에 링크 보시고 또 참여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